안녕하십니까, 채권봉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중에서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샘플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보통 어떤 문구들을 특이하게 쓰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저하고 같이 계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샘플 보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주택하고 지금 현재 제가 상가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걸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고 요거를 갖다가 수익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주거용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파트, 요거에 대해서 계약서 볼 거고요. 소재지는 그때 임대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주소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관례상이에요.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구주소로 많이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주소로 거의 써요. 그리고 토지는 건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되고요.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라고 좀 틀리네요. 일반 아파트하고. 그리고 용도는 아파트하고.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다? 건축물 대장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대지권 비율, 요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데, 여기 중에서 큰 놈 앞으로 가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면적 49.98은 이게 전용이죠. 실면적, 전용 면적입니다. 요거는 등기부에도 나와 있고 건축물에도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매매대금은 5억 7천이고 계약금이 10%인데, 그때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5% 받아도 되고 50% 받아도 되고 서로 협의하는데, 관례상은 보통 10%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이거는 1억을 받는 게 있는데, 중도금도 이것도 관례상인 거지,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짧으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서로 간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중도금 없어도 계약서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임대인,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잔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6월 30일인데 현재 찍는 날짜보다 사실은 아직 좀 남은 거예요. 얼마 전에 계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날 인도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보시면은 2조에서 9조 사항이 일반적인 우리가 계약서를 우리가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계약서에 일반적인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 같은 거를 주고, 제세 공과금은 매매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내고, 매수하고는 매수인이 내고, 계약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2배를 배약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적혀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서 양식을 컴퓨터 양식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상에서 쓰게 되면은 이 내용은 수정을 보통 안 하게끔 클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10을 쓰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 설정을 할 수가 없이 그대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특약사항이죠. 우리가 사실은 주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사람하고 쓰는 특약 내용인데, 매수인은 현장 납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선물 상태에서 우리가 본 상태로 매매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등기부 등본상 하재가 없다라는 얘기는 융자가 없다는 얘기죠. 있든 없든 매매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융자가 있을 경우에 잔금 때 이 융자를 갚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없는 상태고요. 잔금까지 유지하기로 한대요. 건물로 노후로 인하여 누수 등이 발생 시에는 잔금일까지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자, 매매 시에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이라고 해요.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찌됐든 간 6월 1일 기준이기는 한데, 그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사람한테 내면 되는데, 관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때 날짜에 맞춰가지고 사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도인이 내야 되는 거고요. 잔금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사실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구절절 적을 게 많이 없어요. 뭐 가등기나 뭐 다른 무슨 등기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계약서 자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매매 계약서는. 자, 매도인, 매수인 여기에는 주소가 신주소 적어야 된다고 했고요. 이게 중요한 게 매도용 인감을 띌 때 신주소 들어가야 되고요. 글씨 틀리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소를 갖다 토시 하나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이쪽에 공동중개했는데 여기는 이거를 갖다가 적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잔금 때 적어줘요.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뭐 계약 때 적어줘도 되는데 나중에 서로 약속하지 않은 부분을 부동산 모르게 두 분이서 서로 마음 좋게 약속했다가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기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불편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잔금 때까지는 연락을 하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뭐 주택, 아파트 매매 계약은 요 정도 선으로 해서 오히려 계약서가 임대차보다 심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볼게요. 매매 계약서. 자, 구주소 요거 적혀야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는 당연히 건물 있으니까 됐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고, 용도, 2종 근생, 요거 건축물 대장. 거기서 보면 되고, 대지권 비율하고 서 이거 오타가 있네요.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90, 66, 3.3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실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자,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인데 11억이고 계약 금액 중도금 이거는 없어요. 요거 10%는 뭐 법에서 정해진 게 아닌데 관례상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잔금이 있고 요거는 좀 이제 월세를 안고 사는 거라서 6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이 있는데 나중에 잔금에서 6천만 원을 빼고 줘야겠죠. 왜냐면 보증금이 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3월 31일 날 승계가 된다. 자, 2조에서 9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를 갖다가 매매할 때 뭐 해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때까지 분가금 네가 내라 이런 거는 여기에 다 적혀 있고, 저희가 수정으로 적은 게 아니라, 제가 쓰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양식에 알아서 구구절절 잘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이 이제 중요하겠죠? 특약을 한번 볼게요. 자, 개인정보 활용. 저는 요거를 갖다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다 기재해 놓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인테리어도 지금 되어 있고요. 임차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갖다가 눈으로 보이는 상태도 있고 임차인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상태를 갖다가 수익형 부동산은 현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다 이게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장사하는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잔금일까지의 공과금 매도자가 정산 당연히 하고요. 대출금이 있었어요. 이거는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쪽에서 대출을 받던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다 하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요거는 포괄량도 양수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부가세는 별도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은 상호 생략하기로 하는데 만약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적어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괄량도 양수가 안 된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그것만큼 내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환급을 받으면 되겠죠. 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2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6천만 원은 잔금 시 상호 정산키로 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임대가 들어있는 내용이고 포괄량도 양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매매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뭐 민법 및 관례, 임대, 참가 임대차 법을 따르게 한다 해서 뭐 매매 계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계약보다 도 항상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 매수인, 매도인이 이거는 이제 신주소로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신고할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매도용 인감을 띄워야 되는데 이게 신주소에다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적어줘야 됩니다. 전화번호 저는 안 적어준다고 했죠. 잔금 때 제가 따로 일러드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이거는 공동명의였는데 어차피 뭐 그냥 플러스 1로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공동명의인이라고 해도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매수인이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가 더 적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요거는 양타로 단독 진행을 했던 물건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계약 샘플 보고 특약사항을 이렇게 적으면 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이 내용을 꼭 넣어줘라. 아니면 특별하게 뭐 등기부등본상에 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내용들이 있는 거는 꼭 기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뭐 많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샘플 보면서 주거형하고 수익형하고 매매 계약서 한번 어떤 내용을 적는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이 토시 하나에 따라서 항상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그 내용 자체가 좀 바뀌니까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계약서는 다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월세 뭐 1000에 뭐 30만원 40만원짜리를 쓰든 아니면은 뭐 진짜 10억 20억 30억짜리를 쓰든 이 계약서 양식은 보통 요거를 동일하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고 이러는 게 있지만은 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자꾸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소속 공인이나 뭐 부동산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계약서를 써보지도 않으시고 계약 진행도 진짜 뭐 5년 10년이 되도록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내 가게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 써보시고 브리핑 하시고 손님들한테 응대하시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고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